1980년대 초반 경기도 외곽 한적한 시골 마을. 오래된 기와집들이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늘어서 있고 마을 입구에는 수십 년 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습니다. 이른 아침 검은색 택시 한 대가 마을 어귀에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이만호, 올해 68살입니다. 회색 정장에 가죽 구두, 그리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죠. 4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가 맞나? 만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립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은 여전하지만 집들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래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만호에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낯선 분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만호라고 합니다. 예전에 여기서 살았었는데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만호? 혹시 옛날 방앗간 집 막내 아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미국에서 대성공했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정말 돌아오셨네요. 할머니는 급히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순식간에 만호 주변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와, 정말 미국 사람 같이 생겼네. 양복도 얼마나 좋은 건지. 역시 미국 다녀오신 분은 다르구나.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에 만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듯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고향에? 미국 생활이 좋았을 텐데. 한 아주머니의 질문에 만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여기서 보내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성공한 교포가 고향에 금이 환영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마을 이장님까지 나와서 만호를 환영했습니다. 이만호 씨, 우리 마을에 큰 분이 오셨네요. 언제 시간 되시면 마을회관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성공담도 좀 들려주시고요. 아, 네. 그렇게 하죠.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후 만호는 혼자서 마을 골목을 걸었어요.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곳곳을 둘러보면서도 그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옛 집터 앞에 서서 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집은 이미 헐리고 없었고 그 자리에는 작은 텃밭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남은 삶을 마무리하면 되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만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골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마치 과거의 어떤 그림자가 그를 따라온 것만 같았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만호는 마을 여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40년 만에 누워보는 고향의 잠자리였어요. 하지만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도 개 짖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잠을 설쳤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만호의 꿈속에는 비 내리던 어느 밤 어둠 속을 달리던 자동차와 핸들을 꽉 쥔 자신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아, 만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었어요. 고향에 돌아온 첫날 밤, 그는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고향에 돌아온 지 사흘째, 만호는 여전히 마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지만 만호는 언제나 어색한 미소로만 답할 뿐이었어요. 만호 씨, 오늘 저녁에 마을회관에서 경로잔치가 있는데 오세요. 마을 이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권했습니다. 만호는 사양하고 싶었지만 이미 동네에서는 그가 참석한다는 소문이 퍼진 후였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분이 오신다니까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성공담도 좀 들려주시고요. 아, 네, 그렇게 하죠. 만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시간 마을회관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중년층 주민들이 한가득 모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만호가 들어서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와, 정말 멋지시네. 역시 미국 신사 같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만호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만호 씨, 미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작은 식당도 운영하고, 만호의 대답은 언제나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대충 둘러대기만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그의 겸손함을 오히려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할 무렵 한 중년 남자가 만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인상이 선한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성진이라고 합니다. 마을 청년회장을 맡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만호입니다. 성진은 40 중반의 나이에도 마을 일에 열성적이었습니다. 농협에서 일하면서도 마을 발전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만호 씨가 오셔서 우리 마을이 활기를 띠는 것 같아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마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 좀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하죠. 술잔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성진이 갑자기 표정을 어둡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만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그렇습니까? 네, 제가 10살 때였는데 교통사고였어요. 성진은 술잔을 기울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비 오던 밤이었는데 아버지가 일 마치고 집에 오시던 길에 차에 치이셨대요. 그런데 그 차가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만호의 손에 들린 술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술이 테이블 위로 쏟아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만호는 급히 냅킨으로 닦으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 내리던 밤길,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자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의 모습.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성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제 트래그가 아직 남아있나 봐요. 만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계속해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목격자가 있었는데 검은색 승용차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번호판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만호는 목이 메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몰던 차도 검은색 승용차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요. 성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마 그 애가? 만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진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딱 들어맞았어요. 1980년에 태어났다면 그때 10살이었을 것이고, 잔치가 끝난 후 만호는 성진과 함께 회관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만호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만호 씨, 오늘 재미있으셨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만호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성진은 그런 만호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호 씨, 미국에 계실 때 혹시 한국 소식은 들으셨어요? 이 동네 소식 같은 거 말이에요. 아, 아니요. 워낙 바빠서. 그렇군요. 사실 저희 동네는 별일 없이 조용한 곳이에요. 그래도 가끔 옛날 일들이 화제가 되곤 하죠. 성진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만호는 그 시선을 피하며 급히 인사했어요. 오늘 늦었으니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만호가 떠난 후 성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만호가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 보였던 반응, 그리고 그 떨리는 손. 혹시 성진의 머릿속에 어떤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를 치고 도망간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기억났거든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 충격적인 순간만큼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만호는 여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성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비 오는 밤길에서 한 남자를 치고 겁에 질려 도망쳤던 그 끔찍한 순간, 그 밤 만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경로잔치가 끝난 다음 날 성진은 농협 사무실에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어젯밤 만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보였던 그 당황스러운 반응. 점심시간이 되자 성진은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장을 뒤져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 때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요? 성진은 컴퓨터를 켜고 이만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토록 성공했다는 사람의 흔적이 인터넷상에 전혀 없었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만호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를 기점으로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그때부터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1980년,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 성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확한 시점이었어요. 한편 만호는 마을 끝자락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만호 씨,
돌아보니 성진이었습니다. 성진의 눈빛이 어제와는 달랐어요. 더 날카롭고 더 의심스러운. 성진 씨,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정확히 어디에 사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만호가 움찔했습니다. 로, 로스앤젤레스요. 거기서 뭐 하셨는지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진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 되자 만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냥 작은 사업 좀 했어요. 성공하셨다던데 겸손하시네요. 그런데 성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혹시 예전에 우리 마을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 기억하세요? 저희 아버지 사고 말이에요. 그 순간 만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이미 미국에 있었는걸요. 정말요? 그럼 언제 미국에 가셨죠? 1979년에. 아, 그렇군요. 그럼 1980년 사고는 모르실 만하네요. 성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제가 조사해 보니 만호 씨에 대한 기록이 1980년 이후로 완전히 사라져 있더라고요. 만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에도 없고 미국 한인 사업가 명단에도 없고 마치 그때부터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요. 성진이 한 걸음 더 다가오자 만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혹시 숨길 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살았을 뿐이에요. 만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은 그런 만호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어요. 아버지를 친 차도 검은색이었고요. 그리고 성진이 만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기억나거든요. 차창 너머로 스친 그 얼굴이. 만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도망치듯 사라지는 만호를 보며 성진은 확신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 맞아. 그날 밤 성진은 옛 신문 기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아버지의 사고에 관한 기사였어요. 용의자는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성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40여 년 동안 묻어둔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아버지, 드디어 찾았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그놈을. 한편 여간에 돌아온 만호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진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들켰나? 아니야,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성진이 보인 그 확신에 찬 눈빛.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비 내리던 밤길,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던 자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과거의 죄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진이라는 이름의 복수가 그를 향해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성진과의 대화 후 사흘이 지났지만 만호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반겼지만
성진만큼은 달랐어요.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차가운 시선. 만호 씨,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만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실제로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마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경로당 앞 도로에서 7살 배기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왔고 마침 지나가던 트럭이 그 아이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위험해. 그 순간 만호가 재빠르게 달려들어 아이를 끌어안고 도로 반대편으로 굴렀습니다. 트럭은 바로 옆을 지나가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만호 씨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만호의 팔꿈치에서만 피가 조금 나고 있을 뿐이었죠. 만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만호는 상처를 털어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미국에서 오신 분은 다르시네. 순간 판단력이 대단해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네.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전체에 만호의 영웅담이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성진이었어요. 농협에서 소식을 들은 성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영웅 행세를 하면서 그는 집에 돌아와 또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1980년 당시 신문 기사들을 샅샅이 뒤져보니 아버지 사고 외에도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시기 인근 마을에서 살인사건 발생, 용의자 행방불명, 성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만호가 단순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만호는 마을 뒷산에 있는 옛 교회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곳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낡은 십자가 앞에 선 만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호의 기억 속으로 그날 밤이 되살아났습니다. 1980년 어느 비 내리던 밤, 술에 취한 그는 차를 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고,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성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인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만호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들킨 것으로 착각하고 황급히 도망치려 했죠. 비켜요. 비켜. 만호가 급하게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성진의 아버지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공포에 질려 그대로 도망쳤어요. 그때 만약 제가 멈춰 섰더라면, 구급차라도 불렀더라면, 만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죄가 있었어요. 바로 그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이 자신이었다는 것. 저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뺑소니범입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호가 돌아보니 성진이 서 있었어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진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성진 씨, 어떻게 여기를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뭘 하는지 보려고요. 성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이를 구하셨다면서요? 사람들이 당신을 영웅이라고 부르던데. 저는 그냥, 하지만 저한테는 당신이 영웅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간 살인자일 뿐이죠. 성진의 말에 만호는 몸을 떨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왜 이러세요? 증거요? 성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 반응이 증거예요. 제가 아버지 얘기만 해도 덜덜 떨고 과거 얘기만 나오면 도망치고 만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성진의 눈빛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성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데 혹시 그것도 아세요? 만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성진이 그것까지 알고 있다니. 모릅니다. 정말요? 그럼 왜 그렇게 떨고 계시죠? 성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뺑소니범이 아니에요. 더 큰 죄를 숨기고 있는 거죠. 그만해요. 만호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당신이 뭘 알겠어요. 그때 상황을 당신이 알기나 해요. 그럼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은 폐허가 된 교회 앞에서 대치했습니다. 40년 전의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날 밤을 재현하는 것처럼 만호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힘이 없었어요. 폐허가 된 교회 앞에서 대치한 지 사흘 후 성진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 속으로만 끓고 있을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만호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분노가 치솟았거든요. 그날은 마침 마을회관에서 원래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며 마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다들 모여주셨네요.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호 씨께서 마을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별거 아닙니다. 고향을 위해 당연한 그때였습니다. 회관 뒤편에서 성진이 일어났어요. 잠깐요. 성진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어요. 성진아, 무슨 일이니? 이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성진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진이 만호를 가리켰습니다. 만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성진 씨, 무슨 말씀을?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닙니다. 성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치고 도망친 범인입니다. 회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성진아, 갑자기 무슨 소리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은 계속했어요. 1980년 비 오던 그날 밤, 우리 아버지를 치고 도망간 검은색 승용차, 그 차를 몬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진이 만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일은. 만호가 부인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말을 제대로 이을 수 없었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반응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때 회관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성진이 깜짝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바로 성진의 어머니 김혜숙이었어요. 78살의 그녀는 평소 양로원에 계셨는데 오늘은 왜 나오셨을까요? 성진아, 그만해라. 혜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들었다. 내가 여기서 소리치고 있다고. 혜숙은 천천히 만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만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마침내 혜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맞다. 그 한마디에 회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내 아버지를 친 건 이 사람이야. 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성진이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 사람이? 세상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속은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만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살인마를 어떻게 믿었지? 우리를 속이고 영웅 행세를 했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만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잠깐요. 만호가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마. 40년 동안 숨어 살다가 이제 와서 뭘. 누군가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만호의 어깃에 맞았어요. 나가. 우리 마을에서 나가. 살인마. 사람들이 던지는 물건들이 만호에게 날아들었습니다. 그는 팔로 얼굴을 가리며 비틀거렸어요. 아버지. 성진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준비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만해요. 그만. 혜숙이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분노한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만호는 결국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살인마가 우리 마을에 숨어 들어와서 경찰에 넘겨야 해. 그때 만호가 간신히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교통사고만이 아니에요. 저는 살인도 했습니다. 회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거든요. 그날 밤, 제가 먼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치려다가 성진 씨 아버지까지. 만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단순한 뺑소니범이 아니라 살인자였다니. 성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다른 살인까지 저질렀다니. 경찰을 불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해숙이 다시 나섰어요. 잠깐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진아,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다. 어머니 사실은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진짜 아버지야. 해숙의 말이 마을회관에 울려 퍼지자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성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성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태어나기 전 나는 만호와 연인 사이였다. 해숙은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갑자기 마을을 떠났어야 했어. 그때 나는 이미 너를 임신하고 있었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후에 당신 양아버지를 만났고 그분이 너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 하지만 그날 밤 해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날 밤 사고로 돌아가신 그분. 너한테는 아버지였지만 혈육은 아니었어. 성진은 머리를 감치가지었습니다. 세상이 뒤바뀌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내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 회관에 있던 사람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만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이 아들의 양아버지였다니.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니. 성진아, 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라니. 성진은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복수의 대상이었던 그 남자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니. 아니야. 성진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성진은 회관을 뛰쳐나갔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해숙은 만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만호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해숙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40여 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어? 말할 수 없었어.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만호는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1979년 당시 26살이었던 만호는 마을의 건달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실수로 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경찰에 잡히면 감옥에 가야 했고, 그럼 너와 뱃속의 아이를. 그래서 미국으로.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서울로 숨었어. 하지만 계속 쫓기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 밀항선을 타고 미국으로 갔어. 만호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불법 체류자로 살았어. 언제 잡혀서 추방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 성공했다고? 천만에. 나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을 뿐이야. 그때 성진이 다시 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정말 제가 당신 아들인가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럼 제가 양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았던 그분은
좋은 분이셨어. 너를 정말 사랑하셨고, 내가 그분을 죽였어. 내 손으로. 만호는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서 또 실수를 저질렀어. 내가 죽인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어. 성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어. 나를 도우려고 했는데 나는 겁에 질려서 도우려고요? 그래. 그분은 내가 사고를 낸 줄 알고 도우려고 하셨어. 하지만 나는 내 범죄가 들킨 줄 알고 황급히 도망치다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성진의 양아버지는 만호를 도우려다가 죽은 것이었어요. 그분은 선량한 분이셨구나. 성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더 죄스러워. 나 때문에 너의 아버지가. 회관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도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성진이 절규하며 물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원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친아버지라니. 해숙이 성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성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진실을 숨기고 살아서 어머니도 저도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네요. 성진은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만호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비극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한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건 어떨까? 이미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아니야. 성진이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벌을 받으셨어요. 4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만호는 고개를 들어 성진을 바라봤습니다. 성진아,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요. 아직은. 성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회관에 남은 사람은 만호와 해숙, 그리고 성진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무도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만호를 보면 피했고 성진은 농협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만호는 여관에서 나와 마을 외곽의 빈집 하나를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만호는 성진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째 그곳을 서성거리고 있었지만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성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호가 매일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진아, 들어와서 말하세요. 성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래도 대화할 의지는 있어 보였어요. 만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앉으세요. 성진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만호는 성진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성진아, 아니 성진 씨,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40여 년의 세월과 비극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성진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만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만약 내가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분을 구해드렸더라면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성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걸요. 그래도 말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살았는지. 만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경찰만 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 성진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생각도 많이 했어. 내가 버린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요? 성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빌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세요. 성진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빌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만호는 고개를 들어 성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경찰서에 자수할까?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성진의 말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이 문을 열어보니 해숙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성진아, 그 사람과 이야기 좀 해봤니? 해숙이 거실로 들어와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만호야, 넌 정말 많이 늙었구나. 해숙이, 미안해. 만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 둘 다 그만해라. 해숙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있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성진과 만호 모두 해숙을 바라봤어요. 성진아,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분. 정말 좋은 분이셨어. 네, 알고 있어요. 그분도 마지막에 만호를 용서하셨을 거야. 그분의 성격을 보면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남을 돕다가 돌아가신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 성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호야. 해숙이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충분히 벌받고 살았어. 40여 년 동안 고생하면서. 아니야, 해숙이. 나는 아직도. 그만해. 해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 너희 둘 다. 해숙은 성진과 만호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성진아, 내 친아버지야. 비록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만호야, 내 아들이야. 내가 지켜주지 못했지만 훌륭하게 자랐어.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한 번만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 만호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 한 번만. 성진은 고민했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아직도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성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만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기다릴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해숙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같이 살아보자. 힘들겠지만. 성진은 만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손이 동시에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손이기도 했어요. 아버지라 부르기는 아직 어려워요. 성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아는 봅시다.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해가 저물어가는 마을 어귀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만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곳곳을 청소하는 만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한 것이죠. 만호 씨, 또 청소하세요? 마을 아주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할 일이 없어서요. 만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게 웃지도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그는 더욱 솔직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성진이와는 어떻게 지내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려워요. 하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호의 답변에는 더 이상 거짓이 없었어요. 그 무렵 성진은 농협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드셨을 텐데.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좀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성진의 표정에는 예전보다 평온함이 있었어요. 분노와 혼란의 시간을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만호는 마을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한 아이가 만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얼마 전 트럭에 치일 뻔해서 만호가 구해준 그 아이였어요. 민수야, 안녕. 만호는 아이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어 가르쳐 주세요. 영어? 네. 할아버지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부탁이었습니다. 만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민수야. 할아버지는 싫어요? 아이의 실망한 표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좋아.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만호는 마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민수만 왔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읽어요? 천천히 따라해봐. How are you? How are you? 잘했어. 만호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순수한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과거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한편 성진은 이런 만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구나. 성진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고 있었어요. 분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느 저녁 성진은 어머니 해숙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진아, 와서 앉아라. 양로원의 작은 방에서
해숙은 아들을 반갑게 맞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평범하게요. 성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지. 서두르지 마라. 해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진아, 한 가지는 생각해봐라. 뭐요? 그 사람도 피해자야. 어린 나이에 실수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어.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 양아버지도 분명히 그 사람을 용서하셨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너도 알잖니. 성진은 양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사람이셨죠.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고 마을 일도 묵묵히 도왔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성진이 만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성진 씨. 만호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계속하세요. 구경만 할게요. 성진은 한쪽에 서서 만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어떻게 말해요? 땡큐, 땡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호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성진과 만호는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네요. 성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과거를 따지지 않아요. 만호가 대답했습니다. 성진아, 네, 고맙다. 이렇게라도 같은 마을에서 살게 해줘서. 성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만호가 성진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성진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직 어려워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아가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순간 마을 어귀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함께 밭일 도와드릴까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처음으로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어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진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줍니다. 만호와 성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가며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마을 어귀, 아버지와 아들의 뒷모습이 하나의 그림자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